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좀 평범하게 그냥 플랫하게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호재도 없고 또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 1분기 손익에서 마이너스 24% 이게 이제 오히려 크게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5.8%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악재가 더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출발을 마이너스 0.35% 정도에서 하락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되면서 낙폭이 좀 커졌고 동시효과 마감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사들어오면서 매수를 좀 늘리면서 지수를 조금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54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85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860억을 86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63.11포인트 어제보다 0.46%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약세죠. 보합권 넘어 0.37%, 900포인트 위에서 일단 출발은 했지만 이게 이제 지수 900을 내주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하락하면서 지수 900을 내줬고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코스닥 시장 지수를 아예 그냥 890 아래로 밀어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42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418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885.71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2.58%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제 코스피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오늘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끼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10일에서 리바운딩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 당분간은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당분간이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다음 주 중반 이후까지도 잘못하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음봉을 보면 6주 만에 6주째의 주봉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딱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지만 양봉 만들기는 주봉상 힘들 것 같고 일봉도 보면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오늘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20일 이동평균 선상에서의 어떤 조정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새벽에 역의 환율은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이제 1,322원 80전. 그래서 어제보다 2원 90전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819억, LG에너지솔루션 204억, LG화학 490억, 현대차 13억 정도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순매수한 거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111억, SDI 95억, 현대차 23억, 기아 31억 이 이제 순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 이게 13억, 23억이라 의미는 없지만 현대차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줬고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이 43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65억을 순매도했는데 개인들만 58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코스닥의 이제 그 2차전지 3인방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62억을 순매수하고 에코프로를 274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57억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64억을 순매도했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에코프로비엠을 개인이 74억을 순매도하고 에코프로는 130억을 순매도했어요. 어제부터 개인들 매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LNF는 외국인이 2,330억이나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2,484억을 샀습니다. 오늘. 예. 이렇게 돼 있고 기관은 뭐 세 종목 다 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뚜렷하게 뭐라고 뭐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뭐 그 육계 배합 사료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배합 사료 같은 게 어마어마한 그 시설 장치 산업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올 때마다 뭐 돼지에 전염병 생기면 또 뭐 닭으로 가고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닭이 뭐 AI 뭐 또 걸리면 그게 이제 수산업으로 갔다가 또 하면 또 양돈으로 오고. 그래서 전염병 있을 때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도니까 이거를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간 그 사료 부분도 옥수수 값이 오르니까 이것도 좀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방위산업 쪽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과 함께 미국 경제사절단에 가는 이제 방산업체가 많이 참여돼 있다. 그거하고, 요즘 이제 뉴스에 뜨겁게 나오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러시아가 민간인 피해를 주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얘기. 예. 근데 뭐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이건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면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산 무기를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거. 근데 이런 게 방위산업을 올리는 게 되는 참 주식시장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해서 추가적인 뭐 계약을 기대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같은 데서 K2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니까 이게 이제 또 수주를 기대하고 이런 겁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방산의 모멘텀이 지속된다. 그래서 수요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자. 뭐 이런 얘기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해서 방산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이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끝에까지 이렇게 뻗지를 못하고 오늘 그냥 하루에 바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단거리 노선 수요 회복.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가항공 1분기 실적 기대한다. 저가항공 3사, 뭐 제주, 진에어, 티웨이 뭐 이런 것들이 1분기 영업이익이 1253억 정도 추정한다. 작년 1분기에 1600억이 넘게 손실을 봤다가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도 한 증권사에서 뭐 티웨이가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전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도 갔다 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도 조금 이건 조선도 이제 좀 뭐 맨날 그 얘기니까 그러다가 뭐 좀 이것도 끝까지 강하게 뻗지는 못했지만 어쨌든간 이제 조선도 뭐 좀 상대적으로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것도 이제 회계 준칙 바뀐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지만 이제 집중력은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니까 그런 이제 개별 sek당 움직이는 거에서 강한 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어쨌든간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양 시장이 모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조정다운 조정을 보여준 날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어제까지 최근 시장이 뭐 우리가 걱정을 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도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수가. 예, 그렇죠.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시장의 그 재료에 대한 탄력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호재에는 약해요. 최근에 오면서 자꾸 근데 뭐 호재라는 게 뭐 이렇다 할 호재도 사실은 없죠. 예. 그러니까 아주 크게 얘기하는 이제 연준이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다. 이거는 이제 뭐 이미 뭐 알려진 거니까 재료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재료라는 게 이제 호재성 재료도 이 이슈가 순환되는 뭐 그 정도인데 그것조차도 시장의 탄력도 반영률이 자꾸 떨어진다. 근데 오히려 악재는 빠르고 아주 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최근에 시장이 보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시장이 지쳐간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 쪽에서 보면 2차 전지하고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도 이제 상당히 2차 전지랑 관련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그룹 주가가 시장을 이제 이끌면서 이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주식,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이제 계속 우려하면서 뭐 고평가됐다 그러니까 우려하면서 이제 하던 분들은 이게 걱정 속에서 쳐다만 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쉽기도 하고 지금 들어가자니 또 겁도 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또 반면에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고 또 먼저 일찍 애진하게 판 분은 너무 일찍 팔아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 안타깝고 그래서 아직 들고 있는 분들은 또 그냥 한편으로 무섭고 오늘같이 이제 이러면 무섭고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게 딱 선봉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처럼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 공포가 커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걱정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조정받으면서 이제 또 오늘 저녁부터 뭐 이제 계속 이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때만 났다 이러면서 나올 거예요. 고평가 논란입니다. 이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의 고평가 논란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고평가가 됐네 아니네 뭐 내가 보는 평가 방식에선 적절하네 뭐네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헷갈려요 오히려. 근데 이미 이제 아시지만 증권사 리포트가 고평가됐다.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게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에 불을 붙인 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저마다 뭐 난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난 아직 싸고 뭐 10년을 보고 사면 이거 팔자를 고치는데 왜 그러냐 이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럼 무엇이 적정한 평가인가?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이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달성하고 또 시장 그 속해 있는 산업이 어떤 규모로 커지고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현재까지 끌고 온 게 이제 밸류에이션인 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밸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at market value예요. 그건 뭐냐면 시장 가격이에요. 그냥 시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게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게 무슨 그런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예측치를 가미하고 또 지금 있는 북밸류 이렇게 섞어서 뭐 비율을 정하고 이렇게 한 밸류에이션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럼 뭐가 적정한 평가냐? 우리가 마켓에서 치고받는데 그러면 마켓 밸류가 그게 적정한 평가 아니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한편을 보면 그러면 모든 주식이 시장에서 그런 적정 평가로만 움직이느냐 그러면 주식 투자하기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계산기 두드리고 딱 해서 나온 밸류에이션보다 높으면 안 사고 낮으면 사고 그러면 주식이 너무 쉽죠. 그거는 그냥 책상에서 얘기고 시장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맞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만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뭐 고평가다 아니다 이런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휩싸이게 되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저평가됐다고만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주시장은 저평가됐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다소 고평가가 됐다 하더라도 뭐 저평가가 되면 더 좋지만, 내가 산 가격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내가 그 산 이 주식을 가져갈 사람이, 나한테서부터 사갈 사람이 이 시장 안에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식을 살 때, 아니 근데 이 주식을 내가 지금 딱 사는데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 주식을 살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이러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더 바보가 어디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평가의 논란이 조금 숨어져 버리는,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올해 들어와서 비교적 제한적인 유동성 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나가는, 왜냐하면 제한적이니까 다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에서는 더더욱 무슨 이거에 대한 뭐 고평가니 저평가니 적정평가니 이런 논란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에 쏠리는 수급이 체크가 돼야 돼요. 수급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사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이 주식은 지금 내가 이 가격에 사면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이 많을 거야. 그리고 막 사면 어떻게 해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죠. 팔면 그게 어떻게 돼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급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고평가 논란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그 종목을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수급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밸류고 뭐고, 그 수급이 세면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수급에 밀려서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이거를 2차 전지를 하는 세력들이 뭐 몇 주를 어찌어찌 해갖고 어떻게 하고 그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뭐 CFD 계좌를 통해 갖고 외국인인 척하면서 뭐 세력들이 이거를 돌리면서 하루는 이거 샀다, 하루는 얘 샀다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세력들이 장난을 시작했느니 어쨌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가 그 모든 거를 뭐 들었다고 쳐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거 거의 찌라시 수준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니까, 주식 투자하는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불안하기만 하는 거예요. 참 얘기가 많아요. 진위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이 체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척도가, 수급의 척도가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예요. 기울기의 각도예요. 제가 이제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거 수급을 체크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이거의 기울기가. 그래서 설사 세력들이 뭐 페이크를 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막 뭐 한다 그래도 CFD 계좌를 통해서 외국인으로 둔갑해서 사건 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흔적을 남겨요. 어쨌든가 매매라면. 그리고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무슨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무슨 고평가니 뭐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이러면 돼요. 뭐 고평가 아니네 뭐 그런 거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개미 투자가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서 우리가 증시에서 뭐요? 일종의 프로파일러. 요새 그거 뭐 국회의원 하시다가 다시 이제 그걸 돌아가신 분도 있고 프로파일러로 그게 되는 법을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증시의 프로파일러가 되는 그게 뭐냐? 그게 제가 매매 원칙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핵심인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예요. 그거를 보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 수급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뭐, 제 매매 원칙은 다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이게 들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매매 원칙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이 대상이 되어도 이건 지켜져야지 원칙이에요. 근데 과거에 얘 화려했던 또 그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 원칙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써서 부정하면 이건 원칙이 아니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나타난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에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수익 거뒀다. 이러시는 분들. 아니,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수익이에요. 그냥 맨날 이렇게 주가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생각보다 이쯤에서 다시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도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난 여기서 결행한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 프로파일러가 딱 해서 누가 범인인지 딱 알았는데 안 잡아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히 무슨 고평가네 아니네, 고평가면 어떻고 저평가면 어떻습니까? 돈 벌면 되는 거지. 우리 안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뭐냐. 지금은 평가를 논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어차피 비이성적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칙으로 꼭 임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면 느낌은 자꾸 그렇게 드는데, 그러면 더더욱 그걸 중요시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그 다음번에 그러면 2차전지 급하기도 하세요. 그 2차전지 포스코 다음엔 뭡니까? 그럼 우리가 글로 먼저 가서 있자. 뭐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먼저 가 있으면 글로 안 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뭐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작년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황 정리 끝내고 내일 금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